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요요요요요요 이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엄청 뭔가 반들반들하게 생겼죠. 얘의 정체는 바로 방해석 이런 친구입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방해석이 아닙니다. 하하하하하. 자,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보세요. 자, 이게 글자가 하나잖아요. 근데 얘가 딱 들어가면 글자 두 겹으로 보이는 거 보이세요? 두 겹으로. 보여? 외부 은하가 두 개. 자, 하나. 들어가면 두 개. 자, 이게 사실은 G2를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G2를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방해석. 이 친구가 되게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복굴절이라는 걸 시킵니다. 물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광학, 뭐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이면 한번 좀 들어봤을 텐데, 복굴절이라는 걸 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빛은 막 다양한 파장을 갖고 있죠. 빛은, 그런 말 들어봤죠. 빛은 파동이자 입자이다. 뭐 이런 얘기. 아인슈타인이.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막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막 진동하면서 얘가 막 가거든요. 빛이. 슉슉슉 이렇게 가는데 이 복굴절이라는 친구는 뭐냐면은 딱 이 방해석이라는 암석이 여기 있어서 얘를 지나가면 이 많은 파장들 중에 예를 들면 요 파장이 살았다. 그럼 얘랑 수직한 파장만 딱 남기고 나머지 파장을 다 죽여요. 다 죽여버려. 그래서 딱 두 개의 진동하는 파장이 나오면서 하나의 글자가 이렇게 두 겹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위 글자가 위아래로 진동하는 파장이면 이 아래 글자는 딱 수직하게 좌우로 움직이는 파장만 남고 딱 이렇게 나머지 판은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복굴절을 하는 방해석 이런 친구인데요. 저번에 한번 제가 자수정을 보여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는 방해석이라는 친구를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14강에 2점 가도록 할게요. 자, 두 은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딱 보면 아셔야죠. 얘는 지금 가운데 막대가 보이죠. 그래서 얘는 막대가 있으면서 나선이 있으니까 막대 나선, 은하, 스파이럴, 바, SP고 생각보다 나선팔이 뭐 A인지 B일지 C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A일지 B일지 C일지는 좀 가물가물한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잘 말려있는 스파이럴, 나선은 하겠죠. 약간 더워서 약간 좀 키고 가겠습니다. 짜자자자. 그래서 가는 막대 나선은 왜냐? 그쵸? 막대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붉은색 별의 비율은 B에서 높냐라고 물어보는데 붉은색 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별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별 같은 경우는 어디에 더 많을까요? 아이고 더워. 방금 수업하려니까 숨이 차네요. 붉은색 별의 비율은 A는 뭐냐면은 여기는 중앙팽대부죠. 중앙팽대부. 여기에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죠. 이에 비해서 나선 8, B 같은 경우 나선 8인데 여기는 나이가 좀 어리죠. 그래서 붉은색 별의 비율은 나선 8에서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기 나이가 많은 여기 A에서 많죠. A에서. 그 다음 가는 나로 진화 A 이런 식의 뭔가 진화한다라는 말은 전부 다 땡! 은하는 다른 은하로 진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아직도 틀리면 허수죠. 답은 1번 됐고요. 아이고 이쪽에서 찍는 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책을 이쪽에서 보는 걸 좀 편해해서. 그림은 나선 은하 가나다의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SASB, SC, SBC 중에 하나다. 일단은 여기 바가 있으니까 얘가 딱 봐도 SBC로 가야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둘 다 스파이럴 S인데 ABC로 가면서 어떻게 되죠? SABC로 가면서 더 점점 팔이 풀리는 거예요. ABC로 가면서 점점 팔이 풀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뭔가 C가 좀 제일 풀려 있지 않나요? A는 막 잘 말려 있고, 그 다음에 B는, 그 다음에 C, 오준쌤 이렇게 알려주시던데.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은 조금 편하다. 그래서 가나는 은하핵을 가로지는 막대 모양 구조의 유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얘는 막대가 있고 얘는 막대가 없죠. 그래서 맞고요. 다는 나보다 나선팔이 느슨하게 감겨 있느냐. 지금 보시면 얘는 조금 풀렸죠. 풀렸으니까 얘는 SC 줄 수 있겠고요. 얘는 SA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느슨하게 감겨 있다 맞고요. 얘는 SC다 맞고요. 답은 4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3번 그림 가나는 전파 은하를 가시 영상, 전파 영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요. 이게 Z 막 보면 나오는 Z랑 그다음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로브 그렇죠? Z랑 로브가 잘 보이는 파장대로 본 거는 바로 전파고요. 이 전파 은하를 가시 영상 파장에서 보면은 뭐로 보이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로 보여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거 동그랗죠? 가시 형상에서는 타원으로 보인다. 그래서 E 굉장히 동그랗게 한 E0일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은 이건 뭡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뭔가 먼지처럼 생긴 이거 뭡니까? 이거 먼지 맞습니다. 이렇게 불빛이 있고 그 앞에 먼지가 끼면은 그 먼지 낀 부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형광등을 생각해보고 여기에 막 뭐가 묻었다고 쳐봐요. 얼룩이.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형광등의 모습은 이렇게만 생겼다고 착각할 수도 있죠. 여기 이렇게만 생겼네. 근데 사실은 형광등은 네모난 건데 여기에 먼지가 낀 거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동그란 타원 은하인데 여기에 먼지가 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타원 은하로 보이는 겁니다. 허블의 은하 분류라는 거는 여러 번 나오지만은 얘는 뭐에서 보겠다는 거죠? 어떤 파장에서? 그렇지. 가시 영상에서 보는 겁니다. 얘는 이제 가시 영역에서 볼 때 우리가 허블의 은하 분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시 영상에서 본 건 뭐죠? 바로 얘죠. 그러니까 센타우르 A는 타원 은하가 맞다. 가이스 Z 잘 보이고 있죠? 막 푸쉬푸쉬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회전축은 관측자 시선 방향과 나란하느냐. 자, 이거는 제가 개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볼까요? 개념에서 한쪽에 서 있어야겠다. 그냥. 아우, 정신없네. 특이은하 파트죠. 특이은하는 이거보다 뒤겠고. 보시면 랄랄랄랄라 나와라. 특이은하. 어머, 오늘 많이 적어놨어. 자, 보시면은 여기서 전파 하나죠. 전파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Z가 빵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로브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얘를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딱 이 로브가 우리 눈에다가 팍팍팍 뿌리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 볼 때는 이렇게 로브 모양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부익한. 얘는 사실은 그래서 Z은하인지 아닌지는 오히려 그 어떤 성분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야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 중심부 별들의 회전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뻑뻑 뿜어내는 거에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이쪽에 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거에 수직한 방향으로 애들이 물질을 분출한다라고 일단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보이시죠? 회전 원반에 수직하게 Z랑 로브를 분출한다. Z 로브 분출 방향을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이 회전 은하의 선 원반 모습을 역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개념을 정리를 해주시면은 문제를 풀 때 이 회전축이라는 거는 시선 방향과 나란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이 평면에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시선 방향이 수직한 거죠. 시선 방향이 나란하다면 이 축이 우리랑 나란하니까 뿜어내는 로브가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힙부연 로브 모양이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4번 충돌하고 있는 은하. 충돌은하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건 뭐냐, 우리가 이름 충돌은하 이러니까 뭔가 막 다 박살나고 부서질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충돌은하에서는 별들이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생성한다? 그렇지. 오히려 충돌은하에서는 별들이 생성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천억 개의 별들로 모여있는 별들과 별들 사이, 별성 사이 간, 성간 물질, 이 막 여기 안에 엄청 많아요. 성간 물질들이 엄청 많은데 별들과 별들이 수천억 개씩 있는 그 두 덩어리가 부딪히면은 별들과 별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깨지거나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별과 별들 사이에 있는 공간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성간 물질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거기서 별들이 수축하면서 그러면서 원시별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별들이 생성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다. 충돌은하는 오히려 별이 생기는 곳이다. 오히려 별들의 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모양을 보면은 나선 은하라는 게 너무 쉽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관측할 때, 여기서 볼 때 B에 속한 별들 스펙트럼 중에서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 둘이 충돌하니까 둘 다 서로가 서로 입장에서는 가까워진다는 느끼겠죠. 청색 편이라는 거는 접근, 그래서 가까워진다라고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은하 충돌 과정에서 A, B에 속한 대부분의 병들은 충돌한다. 별들은 충돌 안 한다. 오히려 그 별들 사이사이에 있는 성간 물질 혹은 성운의 밀도가 올라가서 별들이 오히려 생긴다.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색지수 문제. 저 그래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던데 사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형태가 다른 은하 기니디의 색지수 분포인데요. 하나는 SB, 그 다음 타원, 불규칙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색지수라는 거는 색지수가 커지면은 어때요? 표면 온도가
그렇죠? 작아지고 색지수가 작아지면 표면온도가 커지죠. 요거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은하라는 거는 별들의 집합이죠. 별이 엄청 많아요. 별이 막 수천억 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별들을 하나하나 뭐 다는 못 찍겠지만은 걔네들이 어떤 별은 뭐 색지수가 뭐 0.8, 어떤 별은 0.85, 뭐 어떤 놈은 0.89, 뭐 어떤 놈은 0.9, 어떤 놈은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은하를 이렇게 다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점들의 나열로 나오는 겁니다. 이 색지수 자료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 그냥 대략적인 얘네들의 그 바운더리, 경계만 좀 보면 돼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평균치를 갖고 있느냐. 딱 보면은 지금 색지수가 제일 작은 쪽에 찍혀 있는 얘가 뭐예요? 얘는 좀 표면도 높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얘는 막 색지수가 꽤나 높게까지 올라가. 얘는 표면도가 좀 낮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표면도가 제일 높은 애는 불규칙 은하겠죠. 영어로는 그쵸 IR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누구일까? 그 다음은 정상 나선 은하겠죠. 그래서 SP 써주시면 되고, 제일 좀 어두컴컴한 건 타원 은하는 E 타원이니까 E 엘립스라고 하죠. 그래서 니은이 타원이냐? 니은은 SP 땡.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고요.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나이는 기억이 많냐? 나이는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이쪽이 제일 많다. 그죠? 그래서 기억이 당연히 많다가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색지수는 타원 은하가 크냐? 지금 타원 은하가 보고 계신 것처럼 색지수가 이쪽 집에 찍혀있죠. 꽤나 Y축이 높게. 그래서 타원 은하가 더 크다. 얘는 사실은 근데 이 그래프가 없어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셔야 될 개념입니다. 타원 은하가 좀 더 표면도가 낮고 그래서 색지수는 좀 높은 계열이 있다. 6번. 이거 아직도 안 되신 분, 개념이 매우 부족한 분이다. 그래서 개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K4 문제인데 중력 렌즈 현상이랑. 중력 렌즈 현상이 정확히 뭐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 뒤에 있는 어떤 별이 있다고 해봅시다. 별 B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이라고 하면 암흑 물질이어도 되고 보통 물질이어도 됩니다. 왜 물질이어야 되냐? 중력적 현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흑 물질이어도 되고 보통 물질이어도 되고, 보통 물질이라 하면 은하여도 되고 별이어도 되고 성운이어도 되고 블랙홀이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떤 물질이 있으면 원래대로라면 B는 그냥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와서 우리가 볼 때는 별 B 하나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건데, 이 앞에 어떤 물질, 이 문제에서는 어떤 다른 별 A죠. 어떤 다른 별 A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별 A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일상생활이라면 뒤에 사람이 있고 그 앞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뒷사람 안 보이고 앞사람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주라는 곳은 굉장히 재밌다. 어떻게 보이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은 당연히 이 앞에 있는 별 A는 보입니다. 근데 이 B별은 그럼 원래 A별 뒤에 있어서 가려져서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B가 사방으로 방출하는 빛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시공간의 왜곡으로 인해서 나가야 될 빛이 이렇게 들어와 버려요. 그죠? 원래대로라면은 그냥 나가야 될 빛이 시공간이 꺾여서 얘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위아래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좌우 양옆 대각선으로 다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때그때 다른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있는 별 A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별 B가 B의 별빛이 위 아래 양옆으로 들어와서 뭐 여기라던가 B별이 여기라던가 뭐 여기라던가, 아니면 심하면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까지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이는 게 중력 렌즈 현상이다. 그럼 그 그림을, 이 상황을 알고 저 6번을 보시면 어느 일반은하 A, 얘가 지금 이 파란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얘로 인해서 K사 4개, B부터 E, 얘가 사실은 이 뒤에 있는 별 B 역할인 거죠.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B, C, D, E, 얘가 원래는 A의 뒤쪽에 있는 애인데 이렇게 슝슝슝슝 들어와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한 B, C, D는 다 똑같은 놈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앞에 있는 별 A보다 훨씬 뒤쪽에 있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안 들어올 빛이 이 A 덕분에 이렇게 좌우 양옆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러면은 거리를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데요. 앞에 있는 별 A보다 뒤쪽에 있는 별 B가 훨씬 더 멀리 있는 겁니다. 왜냐면 K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적색 편의는 A가 크냐라고 했는데 A가 가까운데 적색 편의가 클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고유 파장이 같은 흡수선의 간접 파장은 B부터 E에서 같냐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B, C, D, E가 지금은
4개를 이렇게 퍼져 있어가지고 다른 놈들처럼 보이는데 얘네들은 본질적으로 어떻다? 같은 별에서 나온 거야. 같은 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슝슝슝슝슝 따로따로 들어온 것처럼 보여도 얘네들을 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어떻다? 다 성분이 같아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적색 편의도 다 같고 적색 편의로부터 추정한 거리도 다 같고 뭐 흡수선 파장이라던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같게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같게. 왜냐면은 아니 똑같은 놈에서 나온 거니까. 똑같은 놈에서 나온 건데 다르면 이상하죠. 그죠? 제 인천공항에서 찍고 베트남에서 찍고 오사카에서 찍고 우리 학교에서 찍고 다르면 이상하잖아요. 그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곳에서 나온 거니까 얘를 보든 얘를 보든 얘를 보든 얘를 보든 다 성분이 똑같다. 후퇴 속도는 A가 C보다 얘도 같은 말이야. A랑 C네요. A랑 나머지 B부터 E까지를 비교하면은 얘네가 훨씬 멀리 있으니까 적색 편의가 훨씬 커서 후퇴 속도도 얘가 빠르겠죠. 그래서 A는 더 느립니다. 근데 만약에 B, C, D, E를 비교하면 얘네들의 후퇴 속도도 똑같이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7번 충돌. 아까 했잖아. 충돌하고 있는 나. 그럼 여기서 별이 뭐가 된다? 별이 생성된다. 오히려 소멸하지 않고 생긴다고 했고요. A는 세이퍼트나 얘는 세이퍼트 특이은하죠. 근데 A는 딱 봤더니 뭐야? 막대 나섰나요? 막대? 안 보이죠? 막대 안 보이고 그냥 나서는 하다. 충돌할 때 많은 별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었고 A 중심부에서는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 자, 이거 개념에서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다. 아니, 있다고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선생님 뭐 추정하는 거지 뭐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있다라고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마지막 그림 가나는 세이포트 은하랑 전파 은하를 나타낸 건데요. 슈슈슈슈슈슈. 가는 가시광선 영상. 얘는 세이포트 은하인데 가시광선 영상이고요. 얘는 전파 은하인데 가시랑 전파랑 합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저 몇 번이었죠? 3번에서 봤지만은 따로따로 전파랑 가시를 따로따로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냥 가시로만 보면 요거, 전파로만 보면 요거. 얘네 둘을 합쳤더니 이렇게 뭔가 가시로 봤을 때 타원과 전파로 봤을 때 Z로브도 다 보이는 거죠. 제가 개념 필기노트에서도 보여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X선 파장이라던가 그죠? X선 파장이라던가 가시광선 파장이라던가 이 라디오파 전파 파장까지 다 합치면은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는 허블의 은하분류에 따르면 즉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라는 뜻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죠. 가시광선에서 봤을 때는 세이퍼트는 나선 은하로 보이고요. 나의 Z에서는 X선이 방출되냐. 아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저 Z랑 로브가 제일 잘 보이는 거는 이 전파 쪽도 있지만은 이 X선에서도 잘 보여요. X선에서도 보인다라는 건 X선이 방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X선이 방출된다 맞고요. 가나 중심부에는 거대 질량 블랙홀 있다. 바로 앞에 문제에서도 말했는데 추정하고 있지만 있다라고 그냥 동의하고 있으니까 있다라고 우리는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은 여기까지. 안녕. 뿅뿅뿅뿅뿅.